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강좌를 맡은 김태중입니다.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SK그룹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SK그룹과 관련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SK그룹의 초대 창업주였던 최종건 회장, 그리고 그의 동생이자 최종건 회장의 사후 2대 회장을 맡았던 최종현 회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그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회장이었던 최종건은 식민지 시기 선경직물이라는 곳에서 근무했었는데, 선경직물은 일본인들이 합작 투자하여 운영하는 회사였기에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최종건이 공장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선경직물 공장을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재건했습니다. 공장은 모두 뜯겨나가 미군 부대가 쓰는 활주로와 군사용으로 쓰이고 했을 텐데, 최초의 담당 관리자로서 선경직물 공장을 1953년에 재건하면서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 왼쪽은 선경직물 주식회사의 선경직물 공장 전경입니다. 재건 이후 섬유와 관련하여 닥표라고 불리는 인조견 관련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래 오른쪽 사진에서 아래쪽에 영어로 선경 위밍 코 LTD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루스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닥표라는 뜻입니다. 아침 닭처럼 수탉처럼 인조견이 잘 해지지도 않고 튼튼하다는 의미이며, 이후 봉황새라는 이불용 섬유를 만들어 큰 인기를 끌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 정도 국내 시장을 석권하다가 국내 직물업계 최초로 1962년도에 수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1966년부터 아세테이드 원사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섬유 제작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섬유 제작을 위해 필요한 원사, 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과 관련된 사업이 성장하는 것을 살펴보고 인조 섬유 제작을 위해서 원재료 생산을 위해 폴리에스터 공장도 1969년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미국에서 운영한 호텔이었던 워커힐 호텔을 1973년 인수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현 회장이 2대 회장이 되면서 최종건 회장이 했던 경영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재를 중요시했던 선경그룹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바로 MBC 프로그램의 장학퀴즈를 후원한 것입니다. 장학퀴즈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지식을 발현할 수 있는 경진대회로 거의 40년 넘게 진행된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사진은 전국에서 소위 말해 날고 긴다고 하는 고등학생들이 장학퀴즈에 나와서 학교의 이름을 걸고 본인의 지식을 뽐내던 프로그램입니다. 사진은 문화방송 현재 MBC에서 진행하던 장학퀴즈의 현장 모습입니다. 최종현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종합상사를 설립하고 수출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또 선경직물에서 파생되었던 선경화학이 국내 최초로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개발하고 대한석유공사, 즉 유공을 인수해서 그룹의 수직 계열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80년도입니다. 1994년에는 기존의 섬유와 석유화학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한국이동통신 경영에 참여하여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한국이동통신은 나중에 SK텔레콤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경영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세계 최초의 CDMA, 다중분할 신호 접속 방식의 휴대폰, 즉
아날로그 신호를 기반으로 한 휴대폰이 아닌 디지털 신호 기반의 휴대폰 상용 서비스를 성공하게 되어 세계 CDMA의 리더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 기업 CI를 선경에서 SK로 바꾸었습니다. 아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선경이라는 이름이 한자어이기도 하고 발음도 어렵고 또 일본 기업과의 차별화도 힘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선경의 선자와 경자는 일본 합작 회사들의 이름을 각각 따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의미를 한국적으로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 기업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화하기가 힘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SK로 사명을 변경하고 최종현 회장의 장남인 최태원과 전문 경영인인 손길성 회장이 공동 경영하는 기존의 그룹사에서는 보기 힘든 경영 체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이러한 공동 경영은 SK의 정도 경영이라 불리게 되며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의 화합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로 이동통신 브랜드인 TTL을 출시하였습니다. 이후 음악이나 영화, 포털 등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미디어 컨텐츠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며 외환위기 이후의 벤처 설립분과 더불어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섬유, 석유와 전혀 다른 모바일 통신뿐만 아니라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2012년에는 전자산업이나 통신산업에서 반도체는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SK 하이닉스라는 이름으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DDR5 D램을 출시하는 등 큰 활약을 하며 SK그룹을 세계 서열 2위까지로 끌어올렸던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자산 총액이 226조 원에 달했던 아주 큰 대기업이 된 것입니다. 사진은 2012년 SK 하이닉스의 출범식 사진입니다. SK텔레콤은 CDMA 시장 이후에도 꾸준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보이면서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개통하는 기술적인 우수성도 보이게 됩니다. 아래 오른쪽 사진은 SK텔레콤의 5G 이동통신을 위한 중계탑입니다. SK그룹은 2010년대 이후 다양한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합니다.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면서 바이오 산업으로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으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및 다양한 전기용 배터리 산업에서도 새로이 진출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진은 SK바이오팜의 한국거래소 주식시장의 상장 행사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SK온에서 생산한 전기 차량용 배터리를 연구진들이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SK그룹은 처음에는 섬유에서 시작했지만 석유화학과 그 이후에는 이동통신, 그리고 반도체, 또 이후에는 바이오 산업과 배터리 사업까지 아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신을 거듭하였으며 그러는 동안 2022년 기준 그룹 전체 매출 195조 원, 해외 법인 및 지사는 512개사, 종업원 3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SK그룹의 연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SK와 SK를 설립한 최종돈, 그리고 그의 동생이자 제2대 회장인 최종현 사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